(2024년) 예비 프리랜서 권리교육 온라인 강의 슬기로운 프리랜서 생활을 위한 비법 교실. 오늘 강의를 맡게 된 저는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문화예술스포츠위원회 활동을 하고 있는 법무법인 덕수의 김상현 변호사입니다. 반갑습니다. 오늘은 웹툰, 웹소설 창작자분들을 대상으로 저작권 기초 법률 지식에 관하여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저작권 말씀은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요. 저작권과 관련한 주요 용어들이 있습니다. 저작권과 관련한 주요 용어들부터 먼저 저희가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저작권과 관련한 용어는 크게 세 가지가 있습니다. 저작물, 저작자, 저작권, 이 세 가지 용어입니다. 첫 번째로 저작물은 인간의 사상과 감정을 표현한 창작물을 의미합니다. 만약 우리가 웹툰을 창작을 한다면 그 웹툰 자체가 저작물이 되는 거죠. 저작물을 창작한 사람을 우리는 바로 저작자라고 부릅니다. 저작권이라는 것은 저작자가 저작물을 대상으로 갖고 있는 권리를 의미합니다. 저작권은 자세하게 저작재산권과 저작인격권으로 나눠볼 수 있는데요. 그 상세한 내용은 조금 이따 자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작권의 세 가지 주요한 용어로서 저작물, 저작자, 저작권 이 세 가지가 있다고 말씀드렸는데요. 그러면 구체적으로 각 단어가 어떠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 그리고 우리 저작권법에서는 어떻게 규정하고 있는지를 살펴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먼저 저작물이 어떠한 종류들이 있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작물의 종류를 살펴보기 앞서 우선 제가 간단한 질문을 하나 드리려고 하는데요. 요즘 인공지능이나 AI 이런 용어들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요. 인공지능과 AI가 그림을 그리기도 하고 사진을 촬영하기도 한답니다. 그러면 과연 인공지능과 AI가 그린 그림이나 촬영한 사진도 역시 저작물에 해당할까요? 제가 앞서 저작물을 무엇이라고 설명드렸죠? 바로 인간의 사상과 감정을 표현한 창작물이라고 설명을 드렸습니다. 인공지능과 AI는 사람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저작권법상으로는 인공지능과 AI가 그린 그림이나 촬영한 사진은 저작물로 보호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저작권법에서 보호하고 있는 저작물의 종류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먼저 소설이나 시가 포함되는 어문 저작물이 있겠고요. 두 번째로는 악보나 연주, 노래를 포함하는 음악 저작물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리고 연극이나 무용극, 뮤지컬 이런 것들이 포함되는 연극 저작물이라는 것들이 있고요. 웹툰 하시는 분들한테 가장 중요한 저작물의 종류가 될 수 있겠죠. 회화나 서예, 조각, 판화, 만화 이런 것들이 포함되는 미술 저작물이 있겠습니다. 그리고 건축물이나 건축물을 위한 모형, 설계도서 이런 것들도 건축 저작물로 포함이 되고 있고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사진을 촬영한 사진 저작물도 존재합니다. 단, 사진 저작물 관련해서는 주의하실 사항이 하나 있는데요. 우리가 흔하게 촬영하는 증명사진이나 단순한 물품을 촬영한 카탈로그 사진 같은 것들은 인간의 사상과 감정을 표현한 창작물로 보지 않기 때문에 사진 저작물에 포함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작가가 의도와 기술을 통해 가지고 촬영한 어떤 작품 사진들 이런 것들은 사진 저작물로 보호받고 있습니다. 그 외에도 저작권법에서는 도용 저작물, 컴퓨터 프로그램 저작물 같은 것들을 규정을 하고 있고요. 마지막으로 설명드릴 저작물의 종류에서 가장 요즘 중요하다고 볼 수 있는 것은 바로 2차적 저작물입니다. 2차적 저작물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요. 정확한 의미의 2차적 저작물은 바로 원 저작물을 번역, 편곡, 변형해서 새로운 형태의 새로운 창작물을 만들어내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가 익히 알다시피 미생이라는 작품은 원래 웹툰으로 대중들을 만났었는데요. 이 미생이라는 작품은 드라마로 이렇게 2차적 저작물을 통해서 새롭게 창작되기도 했습니다. 이런 다양한 저작물들을 대상으로 저작자가 보유하고 있는 권리를 저작권이라고 설명드렸습니다. 저작권은 권리의 다발이라고 불릴 정도로 그 구체적 내용에 따라 여러 가지 권리의 형태를 띠고 있습니다. 저작권은 크게는 저작인격권과 저작재산권으로 분류가 됩니다. 저작인격권은 말 그대로
저작자의 명예와 인격과 관련된 권리들입니다. 저작 재산권은 재산이라는 글자를 통해서 저희가 유추해 볼 수 있듯이 창작자의 수익과 소득과 관련된 권리라고 볼 수 있습니다. 저작 인격권 역시 구체적으로 세 가지의 권리로 나눠볼 수 있습니다. 바로 공표권과 동일성 유지권, 그리고 성명표시권입니다. 구체적 내용을 조금 설명을 드리자면 공표권은 저작자가 저작물을 세상에 내놓을지 말지, 공표를 할지 말지를 결정할 수 있는 권리를 의미합니다. 동일성 유지권은 저작자가 자신이 창작한 저작물에 관해서 그 어떤 제3자도 그 어떤 누구도 자신의 저작물을 함부로 임의로 수정하거나 변경을 가하지 못하도록 하는 권리를 의미하고요. 성명표시권도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요. 성명표시권은 이 세상을 향해서 제3자들에게 이 저작물이 내 저작물이다 라는 것들을 공표하기 위해 저작자가 자신의 성명을 저작물에 표시하도록 할 수 있는 권리를 의미합니다. 저작 재산권은 저작자가 저작물을 이용해서 소득을 얻을 수 있는 권리 중에 하나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런 저작 재산권도 구체적 형태에 따라서 세세하게 나뉩니다. 복제권, 공연권, 공중송신권, 전시권, 배포권, 대여권, 그리고 2차적 저작물 작성권과 같은 구체적 권리들이 세세하게 존재합니다. 웹툰과 웹소설을 창작하시는 분들에게 중요한 권리들을 조금 설명을 드리자면 저작물을 복제를 할 수 있는지 여부에 관한 권리인 복제권이 중요할 것으로 보이고요. 그리고 인터넷상에서 연재를 하기 위해서는 디지털 송신을 할 수 있는 공중송신권이라는 권리가 굉장히 중요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앞서도 중요하다고 말씀드렸던 원 저작물을 새로운 형태의 저작물로 창작할 수 있는 2차적 저작물 작성권 역시 요즘 우리 시대에서 가장 중요한 저작권의 하나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주요 용어 세 가지 중에 마지막으로 저작물의 저작권을 행사할 수 있는 저작자는 과연 그럼 누가 되는 것일까요? 그 전에 먼저 한 가지 질문을 또 드려보고 싶은 것이 우리는 흔히 저작자라는 이야기도 하고요. 저작권자라는 용어도 씁니다. 저작자와 저작권자 두 가지가 되게 비슷한 용어처럼 보이는데 두 단어는 같은 의미를 가지고 있을까요? 정답은 반드시 동일하지는 않다입니다. 저작자는 앞서 설명드렸다시피 저작물을 창작한 자를 의미합니다. 저작물을 창작하는 순간 저작자는 저작권이라는 것을 보유하게 되는 것이고요. 이 저작권을 보유하는 사람이 저작권자가 됩니다. 저작자가 저작권을 타인에게 양도하게 되면 저작자로서의 지위는 그대로 유지하지만 저작권을 양도받은 사람이 저작권자가 되고 저작자는 더 이상 저작권자가 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모든 저작권이 양도가 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앞서 말씀드렸던 저작권 중 저작인격권과 저작재산권이 존재했는데요. 저작인격권은 저작자의 명예와 인격에 관한 권리이기 때문에 타인에게 절대 양도할 수가 없습니다. 단지 소득과 관련된 저작재산권만이 타인에게 양도가 가능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저작권자를 다른 말로 저작재산권을 보유한 자라고 표현할 수 있겠습니다. 저작권자는 그러면 이 저작물에 대한 저작권을 무한히 영구적으로 행사가 가능한 것일까요? 그것은 아닙니다. 우리 저작권법에서는 저작권자의 저작권을 창작자가 사망한 후 70년까지 보호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저작권자가 자신의 저작권을 보호받음에 있어서 한 가지 오해를 많이 하시는 것들이 있습니다. 바로 저작권은 등록을 해야만 저작권으로서 보호를 받는 것 아니냐 하는 오해입니다. 실제로는 저작권 등록 여부와 관련 없이 저작권은 저작자가 창작물을 창작하는 순간 바로 발생하게 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 그림을 그리시는 분이 스케치북에서 붓을 떼는 순간, 그림을 완성하는 순간 저작권은 저작자에게 바로 발생하는 것이지요. 그러면 저작권 등록 제도는 왜 존재를 하는 것일까요? 이 저작권을 누가 보유하고 있는지, 그리고 저작물을 누가 창작했는지에 관해서 분쟁이 발생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때 저작권을 미리 등록을 해주시면 저작권 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이 바로 저작자 혹은 저작권자로 인정을 받는 효력이 생기기 때문에 조금 귀찮으시더라도 저작권 등록 간편하게 등록하실 수 있으니까 저작권 등록을 해 놓으신 것을 추천드립니다. 지금까지 저작권과 관련된 기초 법률 지식으로 저작권의 중요 단어 3가지
구체적 의미들을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그러면 저작권과 관련된 실제 분쟁 사례는 어떤 사례들이 존재할까요? 첫 번째로 가장 많이 발생하는 분쟁 사례는 바로 표절과 무단 인용입니다. 저작권자는 기본적으로 자신의 저작물을 타인들이 동의 없이 함부로 사용하지 못하도록 할 권리가 있습니다. 그런데 예를 들어 만화나 소설 같은 것들을 창작을 할 때 다른 기타 드라마나 영화의 대사들을 간략하고 짧게 가져와서 사용을 한다면 이러한 행위는 저작권 침해에 해당될까요? 법원은 구체적 사례에 따라서 저작권을 침해한 경우로 보는 경우도 있고 저작권을 침해하지 않은 것으로 보는 경우도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 몇 년 전에 되게 유명했던 영화 중에 왕의 남자라는 영화 기억하시나요? 이 왕의 남자라는 영화를 기억하시면 가장 사람들이 많이 기억하는 대사가 나 여기 있고 너 거기 있어 라는 대사 기억하실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이 대사가 실제로는 희곡 중에 하나인 키스라는 곳에서 먼저 사용되었던 대사라고 합니다. 당연히 희곡 키스의 저작권자는 이 왕의 남자 저작자에 관해서 저작권 침해를 이유로 소송을 제기를 하였고요. 결과는 어떻게 되었을까요? 서울고등법원은 희곡 키스에 나 여기 있고 너 거기 있어라는 대사를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흔히 사용하는 표현이라고 판단하였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흔히 사용하는 표현은 창작성을 인정받지 못해서 저작물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희곡 키스의 대사인 나 여기 있고 너 거기 있어는 저작물의 보호 대상이 되지 못했고 그래서 왕의 남자 대사가 저작권을 침해하지 않는다라고 판단을 했던 것이죠. 다만 이와 달리 굉장히 유명한 광고 카피 중에 하나인 난 우리가 좀 더 청춘에 집중했으면 좋겠어 라는 광고 카피가 존재했는데요. 이런 단어들은 저작자의 창작성을 인정을 해서 이 대사를 동의 없이 사용하면 저작권 침해에 해당된다 라는 판결이 존재하기도 합니다. 표절과 무단 인용은 아니지만 최근 유튜브에서 인기가 많아지고 있는 컨텐츠 분쟁 사례가 하나 있는데요. 바로 오디오북 컨텐츠에 관한 것인데요. 오디오북은 우리가 소설이나 시 같은 어문 저작물을 사람의 음성으로 읽어주는 컨텐츠를 의미하는데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어문 저작물을 오디오북과 같은 음성 저작물로 변환을 하는 것을 우리는 2차적 저작물이라고 설명드렸었습니다. 이런 2차적 저작물을 창작하는 행위도 원 저작물의 저작권자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만약 원 저작물의 저작권자의 동의를 받지 않고 무단으로 2차적 저작물을 창작하는 행위는 저작권 침해에 해당합니다. 두 번째 분쟁 사례는 바로 업무상 저작물이라는 것에 관한 분쟁 사례인데요. 업무상 저작물이란 저작권법에서 법인, 단체, 그 밖의 사용자의 기획하에 법인 등의 업무에 종사하는 자가 업무상 작성하는 저작물을 의미합니다. 보통 어떤 분쟁 사례들이 많이 발생을 하냐면요. 바로 이런 플랫폼 회사 혹은 에이전시, 제작사 회사에 고용돼 있는 근로자에 해당하는 작가가 웹툰이나 웹소설을 창작했을 때입니다. 우리 저작권법상 회사에 종속되어 있는 혹은 사업주에게 종속되어 있는 근로자가 회사의 업무의 일환으로 창작물을 창작하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저작권이 저작자에게 바로 발생하지 않고 회사에 기속되게 됩니다. 세 번째로는 플랫폼 회사, 에이전시 회사 같은 이런 회사들에서 작가님이 창작 행위를 하는 과정에서 간단한 아이디어나 기획, 컨셉 등의 정보를 제공했다라는 이유로 저작물에 공동 저작자로 회사를 변기해달라고 요구하는 것에 관한 분쟁이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회사가 공동 저작자로 변기해달라는 요구를 할 경우 저작자는 이 요구를 들어줘야만 할까요? 그리고 변기하는 것이 가능할까요? 우리 저작권법 규정상으로는 전혀 가능하지도 않고 들어주실 필요도 없으십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저작권법에서 규정하는 저작자는 저작물을 직접적으로 창작한 자를 의미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창작 행위를 한 사람만 저작자에 해당이 되는데요. 회사가 저작물 창작 행위에 있어서 기본적인 아이디어나 컨셉 이런 것들을 제공했다고 하더라도 단순한 아이디어 제공은 창작 행위로 보지 않는 법원 판례에 따라서 회사는 저작자가 될 수가 없습니다. 따라서 저작자는 회사의 요구를 들어주실 필요도 없으시고 공동 저작자로 변기하는 것 역시 가능하지 않습니다.
플랫폼에 직접 연재를 하시는 작가님들보다 에이전시를 통해서 플랫폼과 계약을 체결해서 연재를 하시는 작가님들이 많이 있으신데요. 이와 관련한 분쟁들도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작가님들께서 계약서를 들고 오셔서 저와 법률 상담을 하실 때 가장 궁금해하시는 것들이 있는데요. 계약 기간이 일치하지 않는 것에 관한 분쟁 사례입니다. 작가님은 에이전시와 계약을 체결하고 그 계약서에 계약 기간이 정해져 있는데 에이전시가 플랫폼과 연재 계약을 체결하면서 그 기간이 동일하지 않았던 겁니다. 보통 에이전시에서는 작가님들에게 플랫폼 회사와의 계약 기간까지 준수할 것을 요구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명심하실 것은 작가님들은 어디까지나 에이전시와 계약을 체결한 계약 당사자에 해당할 뿐이고 플랫폼과 직접 계약을 한 계약 당사자는 아니기 때문에 에이전시와 플랫폼 간의 계약에 구속되실 의무가 전혀 없습니다. 즉, 작가님께서는 에이전시와 계약한 계약의 계약 기간만 준수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가장 주요한 분쟁 사례를 한 가지 말씀드리려고 하는데요. 저작권 양도에 관한 분쟁 사례가 존재합니다. 웹툰 연재 계약을 체결하거나 웹소설 연재 계약을 체결할 당시 저작권을 양도하는 내용들을 보신 적이 있을 겁니다. 그리고 저작권 양도에 더해서 2차적 저작물 작성권, 즉 2차적 저작물을 창작할 수 있는 권리까지 양도하는 계약서들도 보신 적이 있을 겁니다. 이런 계약서는 과연 효력이 있을까요? 안타깝게도 우리 법은 원칙적으로 저작권을 양도하는 것이 일괄적으로 불공정하다고 무효로 보고 있지는 않습니다. 즉, 자유롭게 당사자들이 체결한 계약의 효력이 그대로 발생하는 것을 원칙적으로 보고 있죠. 다만 예외는 있습니다. 저작권에 2차적 저작물 작성권이 포함된다는 설명을 앞서 드렸습니다. 계약서에 단순히 저작권을 양도한다라는 규정이 기재되어 있다면 과연 2차적 저작물 작성권까지 포함돼서 양도가 되는 것일까요? 다행히도 저작권법이나 법원 판례 등을 통해서는 2차적 저작물 작성권을 별도로 명시해서 양도를 한다는 규정이 존재해야만 2차적 저작물 작성권까지 양도한 것으로 해석하고 있습니다. 저작권 양도와 관련된 대표적인 분쟁 사례로는 우리도 너무 익히 들어 잘 알고 있는 구름빵 작품 사건과 검정고무신 작품 사건이 있습니다. 두 작품의 작가님 모두 회사에 저작권을 양도하고 귀속시키는 계약을 체결을 했는데요. 법원은 단순히 저작권 양도하는 규정이 계약서에 존재한다는 이유만으로 불공정하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을 했고요. 그렇기 때문에 작가님들은 억울한 상황들이 많이 발생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니 한번 양도된 저작권을 다시 찾아오기가 힘들므로 작가님들께서는 계약을 체결하실 때 저작권, 저작재산권, 2차적 저작물 작성권이 회사에 양도하거나 귀속시키는 규정이 있는지 꼼꼼히 확인하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이렇게 저작권을 양도하는 규정은 저작자에게 매우 불리한 계약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작가님들에게 늘 저작권을 양도하는 계약이 아닌 회사에서 저작권을 이용할 수 있는 이용 허락 계약을 체결하라고 저희가 안내를 드리고 있는데요. 저작권 양도와 저작권 이용 허락의 차이점은 무엇일까요? 양도와 이용 허락의 차이는 바로 단어를 통해서도 우리가 유추해 볼 수 있는데요. 양도는 말 그대로 권리를 넘긴다라는 의미고요. 이용 허락은 권리를 이용할 권한을 허락한다 라고 해석하시면 되겠습니다. 예를 들어 작가님들께서 아파트를 소유하고 계시다고 가정해 볼게요. 아파트를 3자에게 매매를 할 수도 있고요. 임대차를 놓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아파트를 매매하는 경우에는 그 아파트의 소유권이 다시 작가님들에게 돌아오지는 않습니다. 그에 반해 임대차 계약은 계약 기간이 끝나면 그 사용 권한이 다시 소유주에게 돌아옵니다. 이용 허락 계약도 마찬가지입니다. 저작권 이용 허락 계약을 체결하면 계약 기간 종료 후 저작권을 다시 작가님에게 돌아오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작가님들께서도 회사의 저작권을 이용할 수 있는 허락을 하셔서 계약 기간 종료 후 저작권을 다시 온전히 돌려받으실 수 있도록 저작권 이용 허락을 체결할 것을 추천드립니다. 작가님들께서 계약서를 보셨을 때 이 계약이 저작권 양도 계약인지 아니면 저작권 이용 허락 계약인지 그 내용이 명백하지 않을 때
우리는 어떻게 해석해야 될까요? 다행히도 우리 법원은 저작권 양도계약과 이용허락계약의 내용이 명백하지 않을 때에는 저작자에게 유리하도록 저작권 이용 허락 계약으로 본다라는 일관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저작권 관련 기초 법률 지식과 함께 대표적인 분쟁 사례들을 함께 살펴보았는데요. 오늘 말씀드린 분쟁 사례들은 굉장히 다양한 분쟁 사례들 중 일부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실제로 작가님들께 오늘 말씀드린 내용이나 오늘 말씀드리지 않은 분쟁들이 발생을 하더라도 너무 당황하지 마시고 주변에 웹툰, 웹소설 관련 협단체나 법률가 전문가의 자문을 통해서 적절히 작가님들의 권리를 보호받으실 수 있기를 기원하겠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분쟁이 발생했을 때에도 한국저작권위원회나 한국콘텐츠진흥원의 분쟁 조정 절차를 이용해 보실 것도 적극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한국 플랫폼 프리랜서 노동공제에서는 홈페이지를 통한 온라인 상담, 그리고 매주 수요일마다 진행되는 변호사 대면 상담 사업들도 진행을 하고 있으니 법률 상담이 필요하신 분들은 많은 관심 가져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부디 창작자분들에게 오늘의 강의가 유익한 시간이 되셨길 바라겠습니다. 긴 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